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밀라노에 도착해서 저번에도 이제 여러 군데 카페 코바라든지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중요한 밀라노에 꼭 가봐야 할 곳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밀라노에 오시면 꼭 몬테나폴레오네를 가보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되게 팬시한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랑고스테리아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번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여기는 약간 해산물 위주의 음식들인데 너무너무 맛있고 또 되게 팬시한 그런 레스토랑이고 되게 눈이 즐겁게 패셔너블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기도 합니다. 와인 리스트? 그래 여기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E viene al calice. Frutti di mare con i nostri plateau, crudi, antipasti cotti, le nostre fritture. Grazie. E arrivederci, per concludere il pasto sono dei gelatini ripieni di gelato. Questo merita. Grazie. Prego. 먹은 게 좀 많이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좀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또 밀라노를 오시면 무조건 두오모랑 몬테나폴레오네는 꼭 필수 코스인데요. 이 근처에서 또 한 군데 알려드리자면 일 바레또 밀라노라고 유서 깊은 음식점이 있어요. 되게 클래식한 로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음식이 맛있는 걸로 유명하고 또 몬테나폴레오네 중심가 한 곳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좋습니다. 또 그리고 패션 피플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이 하나가 있죠. 일 살루마이오 디 몬테나폴레오네입니다. 이곳은 저녁에 칵테일 한잔 하기도 좋은 그런 레스토랑인데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밀라노 중심부에서 갈 수 있는 맛있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3곳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밀라노로 오면 꼭 가는 곳이 패션 스팟이 있습니다. 폴트레이트 호텔 안에 있는 안토니아와 안토니오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편집샵인데 약간 되게 힙한 분위기예요. 그쵸? 네. 다양한 브랜드들을 볼 수 있고 밀라노 로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더로우라든지 이런 힙한 멋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남자분들 스니커즈도 좀 사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밀라노로 오면 꼭 가보는 그런 샵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몬테나폴레오네에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에메랄드 가득.
왜 몬테 나폴레오네냐면 여기가 두오모에서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두오모랑 갈레리아도 볼 수 있거든요. 갈레리아랑 두오모가 이어져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꼭 봐야 될 그 위치거든요. 근데 그쪽은 또 너무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몬테 나폴레오네가 좀 안전하기도 해서 이곳에 묵으면서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몬테 나폴레오네에서 저희가 가는 길로 쭉 지하철역까지 가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브레라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라 거리도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소개드리는 이 장소가 있는데 이 길이 분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도 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렇게 빗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매장이 워낙 예쁘니까 이태리 거는 아니지만 한번 볼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까발리에 나스트리라는 빈티지 샵이 있어요. 아, 근데 넓었네. 진짜 옛날 거. 이것도 한번 좀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도 가끔 득템을 하거든요. 그냥 맞춤 옷인가 봐.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가시면은 또 이탈리아에 오면은 또 이탈리아만의 그런 기념품들이나 예쁜 것들을 사고 싶잖아요. 페티나롤리 에필리라는 또 이탈리아에서만 만들어진 뭐 가죽 제품이라든지 문구류라든지 노트라든지 그런 필기구라든지 그런 거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꼭 한번 가보셔서 이탈리아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도 올 때마다 좀 기념품이나 선물들을 사러 자주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저번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브레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미술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브레라에서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라는 카페에서 그 브레라 대학교 안에 있는 카페거든요. 그 대학교 안에 뮤지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지엄을 한번 보면서 커피 마시기도 좋은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제 이 브레라를 쭉 지나서 쭉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포르소코모가 나옵니다. 일단 포르소코모 한번 구경해볼만 하고 이제 거기서 커피도 마실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코스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모스크바에서 꼬르스코모 가는 쪽에 약간 아페리티브 거리처럼 맞아요. 형성돼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꼬돌레타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맞네. 만약에 그냥 걷다가 너무 지쳐서 나는 여기서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거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코톨레타 집이 생각보다 이태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서 예약을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코톨레타는 이제 밀라노의 전통 음식입니다. 맞아요. 밀라노식 돈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먹으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 이게 돈가스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얇고 넓게 핀 그런 돈가스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집이 특히 맛있어요. 그 예약은 필수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맞아요. 코스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밀라노에 오시면은 꼭 가야 할 카페가 있죠.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카페 포바. 포바는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 여기가 포바입니다. 포바 런치가 있네. 이탈리아노? 본조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하나인데 프라다에서 하는 카페예요. 마르켓이라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사실 되게 오래된 파스티체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저트를 만드는 그런 그냥 밀라노의 전통 있는 바였는데 프라다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이 프라다 카페가 상하이에서도 생겨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조는 여기다. 예쁜 디저트들도 많고
여기서 점심도 드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커피만 마실 수도 있으니까 이 마르케시 카페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몬테나폴레오네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갈레리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두오모를 구경하시고 갈레리아로 가시기도 좋지만 거기도 또 사람이 너무 많고 약간 유명하다 보니까 몬테나폴레오네에 있는 데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진짜 럭셔리 인테리어를 정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인테리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이제 유심히 보면은 이런 마감이나 뭐 이런 간격 그런 게 정말 엄청나고 요즘 벽을 다 실크로 발랐어.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폴트레이트 호텔 안에 안토니아라는 편집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폴트레이트 호텔이 뭐냐면 원래 페라가모가에서 갖고 있었던 그 팔라쪼였어요. 그러니까 팔라쪼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데 큰 건물을 페라가모 그룹에서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호텔로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 이렇게 편집샵도 있고 한데 그 안에 그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거기도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있습니다. 거기도 밤이 되면은 또 레스토랑에 되게 많은 패션 피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아페리티보도 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이곳에서도 꼭 앉아서 밀라노 햇살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 카페에서 식사도 팔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인데 화이트 파스타예요. 화이트 파스타인데 정말 그냥 이런 접시에 그 면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면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풀실리 면만 삶아준 면만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맞아. 그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밀라노가 이렇게 패션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의 수도요? 네, 로마죠. 맞아요. 로마예요. 나 지금 나를 저기 근데 당황했잖아. 밀라노가 상업 도시잖아. 그래서 이탈리아 수도는 원래 로마인데 왜 패션 도시가 밀라노냐. 4대 패션쇼가 있잖아요. 밀라노, 파리, 런던, 뉴욕. 근데 왜 밀라노는 로마가 중심지고 로마에 사실 불가리도 로마에서 탄생했고 펜디도 로마에서 탄생했고 발렌티노도 로마에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밀라노가 패션의 중심지가 됐냐. 여기에는 또 이제 금융이랑 또 엮여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 북부가 이탈리아는 금융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이 돌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업이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좋은 원단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 꼬모 쪽에 특히 뭐 로로피아나나 콜롬보나 약간 그런 캐시미어 원단이라든지 실크 원단이라든지 이런 고급 원단들을 이탈리아 북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북부가 그렇게 산업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특히나 발렌티노 같은 그런 패션은 오트쿠티르가 중심이었거든요. 맞아. 그 로마에서 그 오트쿠티르가 그렇게 발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50, 6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옷을 맞춤으로 입는 게 더 고급 패션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기성복으로 만들어진 프레타포르테가 더 활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완성된 옷을 쉽게 구매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와 맞물리면서 70년대부터 밀라노에서 이 프레타포르테 패션이 더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산업과 함께 패션의 역사가 같이 밀라노에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밀라노가 그렇게 패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밀라노에서 토리노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밀라노에서 갔었던 곳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코스들은 몬테나폴레오네에서 시작해서 브레라, 쇼핑거리 위주로 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몬테나폴레오네에서 두오모도 바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두오모를 오늘 살짝 보여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슨 두오모예요. 두오모 누가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오모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가도 볼 때마다 멋있고 예뻐. 그렇긴 해. 그래서 이걸 또 같이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 리나셴테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이 백화점에서 또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또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가끔 명품들 매장에서는 할인 안 하는 것들을 여기 백화점에서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리나셴테 가실 때 꼭 이 판제로티를 드셔야 됩니다. 아하. 네, 판제로티가 여기가 진짜 명물이에요. 100년도 넘은 판제로티 집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게 저의 유학의 약간 영혼의 음식 같이 너무 맛있게 먹었고 지금도 맛있게 먹는 판제로티인데 꼭 클래식을 드셔야 돼요. 포모도로의 모짜렐라라고 해가지고 딱 토마토랑 모짜렐라 치즈만 들어간 건데 사서 바로 이렇게 밖에서 드셔야 맛있습니다. 바로 먹어야 돼. 네, 진짜 바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오모 바로 옆에가 그 유명한 갈레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이제 귀족들과 왕족들을 위한 쇼핑센터였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르케시에 또 다른 매장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점심을 바로 이제 그 마르케시 앞에 있는 바인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관광지 한 중심이라서 음식들이 다 너무 비싸고 맛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크라코가 원래 커피가 맛있어서 저희는 그냥 커피를 마실까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언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더라고요. 26년. 그래가지고 근데도 기대는 안 했어요. 점심 식사는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다. 미슐랭이 저녁 식사만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별 기대 없이 시켜서 먹었는데 양은 굉장히 좀 적었지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죠? 맛있었어요. 어, 깜짝 놀랐어. 음. 뭐야? 그래서 꼭 여기 근처에서 사실 밥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 다른 데들은 사람도 너무 많고 비싸고 맛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크라코에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잠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두오모 쪽으로 다시 나와서 걷는데 여기 앞에 가다가 보면은 또 두오모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에 엔드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이 엔드라는 편집샵은 예전에 제니가 왔다 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편집샵인데 그냥 이렇게 좀 젊은 감성의 영한 감성의 스트릿웨어 중심으로 있고 운동화들도 많이 있어서 저도 발이 너무 아파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과연 무슨 운동화를 샀을 것인가? 좀 얇아. 일어나봐. 나쁘지 않아. 투머치나? 투머치 아니야? 이거는 시크한 스타일. 이거는 가라 신어. 엔드가 있는 라인까지는 굉장히 관광지인데 그 이후에 이쪽 비아 메라빌리라고 하는 이 길로 가다 보면 그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최후의 만찬이 있는 성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쪽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태리 상점들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약간 할머니스러운? 이태리 할머니스러운? 또 좀 볼만한데 이런 거 맞아 예쁘지?
저희가 아까 그렇게 계속 열심히 설명드렸던 프라다에서 인수한 마르케시의 본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에. 그래서 여기도 뭐 기회가 되시고 만약에 좀 가까운 데 있으시면은 뭐 찾아서 갈 만한 곳은 아니지만 한 번쯤 가볼 만하다. 네, 본점만의 느낌이라서 진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오래된 그런 제과점이자 커피 바이고요. 조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갈레리아나 몬테나폴레오네 쪽에 있는 마르케시는 훨씬 더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밀라노를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뭐예요? 그 엔드에서 가는 길에 네. 상징적인 스타벅스가 있죠. 아, 맞아요. 두오모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꼬르두지오역이 있는데 꼬르두지오역 앞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우체국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스타벅스가 생긴 지 이제 그래도 좀 꽤 됐어. 그래도 한 10년 됐나? 근데 그래도 스타벅스가 전 세계 어디에도 다 있는데 밀라노에는 이제 처음으로 생긴 밀라노에다가 스타벅스를 차리는데 대신 스타벅스를 엄청 그냥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놀이공원처럼 안에를 엄청 크게 해놨어요. 구경할 만한 게 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브랜드들과 협업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가구 브랜드 카시나 브랜드로 거기 인테리어를 다 했고 두 번째는 프렌치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이태리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이탈리아에 진출을 할 때 자기네가 그냥 이렇게 스타벅스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커피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냥 일반적인 스타벅스로 하면은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로비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도 우리가 너네 가구를 다 쓸게, 메이드 이태리로 다 할게 이러고, 그래서 제일 비싼 그 카시나라는 가구로 최고급 가구거든요. 거기 걸로 하고, 스타벅스에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스타벅스에서는 프렌치와 협업을 해서 빵도 너네 걸로 다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나 그런 디저트 종류도 이탈리아 제과점에 빵을 팔고, 약간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두오모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한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두오모 앞쪽에 그런 야자수 같은 거 스타벅스에서 로비를 위해 심어줬다고 또 그런 썰이 있어. 맞아요. 제가 유학할 때까지만 해도 두오모 앞에가 사실 막 조경이 막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야자수랑 막 이런 게 너무 예쁘게 심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좀 꽃단장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로비로 이제 거기다 나무도 막 비싼 것도 많이 심어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라노는 사실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드린 데가 굉장히 핵심이고 볼만한 나빌리오나 스포르체스코 성 뭐 이런 쪽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렇게 짧게 핵심 밀라노 투어, 쇼핑 스팟, 그리고 음식점들, 그리고 카페들 알려드렸습니다. 밀라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가 그 댓글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선물 드리기로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마르케시에서 구독자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마르케시에서 산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선정 기준은 이걸 많이 받은 사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한번 좀 신박한 질문도 될 수 있고, 좋은 질문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좋은 말도 될 수 있고, 댓글을 하여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3분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마라케시 본점에서 산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운전 중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찍고 있는 점을 할게요.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시간은 9시 15분 전입니다. 8시 45분이에요. 밤입니다. 근데 아직 밝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유럽은 여름에 와야 돈을 맞아요. 벌어갑니다. 왜 돈을 벌어요? 해가 길어요. 해가 길면 돈을 번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여행에 돈 많이 쓰는데 하루가 기니까 하루를 되게 길게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해가 길 때 유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잘 준비하시고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남기겠습니다. 꼭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안녕. 마지막까지 진짜 꿀팁 장난 아니지.